오후 2시 조용한 아파트.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은퇴한 지 3년째인 정태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을 바쳤던 직장이 주던 바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정태식 씨의 마음속에서 맴도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부인 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찾아온 빈둥지, 증후군.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던 김옥분 씨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66세 나이로 몸이 힘들어져 그만두게 된 일자리.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무력감.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꿈을 펼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진실을. 3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0대의 도자기의 매력에 빠진 정태식 씨, 60대의 텃밭 농사로 새 인생을 찾은 순희 씨, 그리고 60대 후반의 한글 교사가 된 김옥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나이에 무슨 하며 걱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도전을 쌓아가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기쁨, 성장과 때다름의 순간들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디선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꿈꾸는 것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용기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인생 이모작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 3명의 주인공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정태식 씨, 71살입니다. 대기업 경리부장으로 40년을 근무한 후 은퇴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여보, 나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 살면 치매 걸릴 것 같아. 부인 순희 씨에게 털어놓는 속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가끔 놀러 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도 오케이, 만 60세 이상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막연히 관심은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시도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도자기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뤘던 손으로 흙을 만진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인은 처음엔 반대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도자기야. 집에서 편히 쉬면 되는데.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첫 수업 날, 정태식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뿐이었고 나이도 가장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김미영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째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흙을 만져본 순간 정태식 씨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원초적인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답해줍니다. 김미영 강사의 말이 깊이와 닿았습니다. 평생 숫자와 데이터로 일해온 그에게 흙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첫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다른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위축되었지만 강사의 격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수백 번 무너뜨렸어요. 김 강사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태식 씨는 부인에게 그날의 경험을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 흙이 내 손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들뜬 모습에 순희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에서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금세 요령을 터득해 예쁜 작품을 만드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냥 그만둬.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할 순 없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물레질이 조금 더 안정되고 흙을 다루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록 작고 삐뚤빼뚤한 컵이었지만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을 손에 들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만든 거예요? 믿기지 않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태식 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 강사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식 씨는 자신이 만든 컵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모양은 어설펐지만 그 어떤 고급 찻잔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성취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순희 씨, 68살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업주부였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공허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도자기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져. 순희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도시농업 체험교육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베란다 텃밭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주말 농장까지 연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텃밭이라니 재밌겠는데?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키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추억이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섰습니다. 나이가 이런데 괜찮을까? 힘들지 않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농사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보도 뭔가 해봐. 나는 도자기 하는데 재밌어.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첫 교육날, 순희 씨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고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 농업지도사입니다.
30대 후반의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농업 여행이 시작됩니다. 첫 시간은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토양의 종류, 작물의 특성, 계절별, 재배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봄, 가을이 재배 적기입니다. 여름에는 쓴맛이 강해져요. 박정호 지도사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은 베란다 텃밭 만들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과정. 단순해 보이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씨앗을 너무 깊이 묻으면 싹이 나오지 못해요. 이 정도 깊이면 돼요. 지도사의 시범을 보며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상추, 시금치, 쪽파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가 새싹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봐. 상추 싹이 났어. 작은 녹색 잎이 흙을 뚫고 나온 것을 발견한 날, 순희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 달 후, 베란다는 작은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푸르른 상추, 시금치, 쪽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자신이 키운 채소들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수확해서 먹어봐도 돼요. 박 지도사의 허락에 조심스럽게 상추를 따서 맛봤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다른 싱싱하고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여보, 이 상추 맛 좀 봐. 정말 다르다.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권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를 가족에게 대접하는 기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베란다, 텃밭 경험에 자신감을 얻은 순희 씨는 다음 단계인 주말 농장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시외곽에 있는 농장에서 실제 밭을 분양받아 농사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자신에게 배정된 10평 남짓한 밭을 봤을 때 막막했습니다. 이 넓은 땅을 내가 다 가꿀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같은 교육을 받은 다른 참여자들이 격려해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첫 농장 작업은 힘들었습니다. 호미질, 물주기, 잡초 뽑기 등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딸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힘들긴 하지만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순희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활력을 주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옥분 씨, 66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청소부, 식당일, 간병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도 간병인 일을 계속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 한계를 느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옥분 씨의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연금도 변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만 앉아있기엔 아직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몇 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쉬세요. 무슨 봉사활동까지.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평생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베풀고 싶다고 자식들을 설득해서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첫 교육날 동주민센터 교육장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6주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처음이라 어려우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첫 시간은 한국어 교육의 기초 이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 법은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해요, 하세요, 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강사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실제 교육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림 카드를 활용한 단어 학습, 역할극을 통한 회화 연습 등 다양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과라고 발음해보라고 하세요.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강사의 시범을 보며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하게 된 학습자는 베트남에서 온 응웬 씨였습니다. 25살의 그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시댁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입니다. 앞으로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응웬 씨는 수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응웬입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응웬 씨,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옥분 씨가 천천히 발음해주면 응웬 씨가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응웬 씨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놨고 옥군 씨는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베트남 음식 냄새 난다고 해서 속상해요. 응웬 씨의 고민을 들으며 옥분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웬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시어머니와도 대화해보세요. 옥분 씨의 위로에 응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응웬 씨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가르쳐줘서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응웬 씨의 고마운 말에 옥군 씨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태식 씨의 솜씨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예쁜 접시나 화분을 만드는데 자신의 작품은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요? 수업 후에 김미영 강사에게 털어놨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식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도자기는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늘어있을 거예요. 강사의 위로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도자기 그만둘까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기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는 핸드빌딩 기법이었습니다. 물레질보다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흙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원형으로 쌓아 올리시면 돼요. 이 기법을 코일링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며 따라했지만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옆에서 수업을 듣던 박영숙 씨가 도와줬습니다. 태식 씨,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영숙 씨는 정태식 씨보다 3살 어린 전업주부로 2년 전부터 도자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궁금했습니다. 저도 1년 동안은 맨날 실패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손에 감이 잡히더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태식 씨는 집에서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사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부인도 적극 도와줬습니다. 여보, 거실 한쪽에 작업 공간을 만들어줄게. 거기서 연습해봐. 베란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도자기 연습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흙을 주물럭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업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놀림이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실패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태식님, 많이 늘으셨네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셨죠? 김미영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했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은 밥 공기였는데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다른 수강생들도 칭찬해줬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봐. 내가 만든 밥 공기야. 어때? 정말 예쁘다. 여보가 만든 그릇으로 밥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부인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태식 씨는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법에도 도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실력이 늘었습니다. 컵, 접시, 화분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자기를 만들 때의 집중력과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도자기를 하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져요. 오직 흙과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일종의 명상 같은 거죠.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텃밭 농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의 10평 남짓한 밭에는 계절에 맞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에 심은 상추, 시금치는 이미 수확해서 먹었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고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지지대를 세워야 하는지, 벌레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겉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지도사와 동료, 농부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순희 씨, 토마토 잎이 노래지는 건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줄여보세요. 지도사의 조언을 듣고 물 주는 양을 조절했습니다. 고추는 지지대를 세워줘야 해요. 열매가 달리면 무거워져서 쓰러질 수 있거든요. 옆밭을 가꾸는 김정심 씨가 알려줬습니다. 김정심 씨는 순희 씨보다 2살 많은 70살이었지만 농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정심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순희 씨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뭐려?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죠. 나도 처음엔 많이 실수했어요. 김정심 씨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심고 가꾼 토마토를 따서 입에 넣었을 때의 달콤함은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맛 좀 봐. 정말 달아.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권했습니다. 정태식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달다. 이게 우리 밭에서 난 거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순희 씨가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토마토 샐러드, 오이 무침, 상추쌈, 모든 것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산 거예요? 놀러 온 딸이 물었습니다. 산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키운 거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농사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순희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농장에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체중도 3kg 정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가 컸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 수확의 기쁨, 동료 농부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키우고 만들어내는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작물에도 도전했습니다. 가을에는 배추, 무, 갓을 심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습니다. 올겨울에는 내가 키운 배추로 김치 담글 거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안 돼서 뿌리가 썩는 피해를 입기도 했고 벌레 피해로 고추 수확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실망이야. 고추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희 씨, 농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더 잘하면 되죠. 박정호 지도사가 위로해줬습니다. 실패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희 씨는 이제 제법 경험이 쌓인 텃밭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옥분 씨가 가르치고 있는 응우엔 씨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일상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니, 어제 시장에서 혼자 장 봤어요. 응우엔 씨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시장에 가서 한국어로 물건을 사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없었어? 옥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이렇게요. 응우엔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옥군 씨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 응우엔 씨, 베트남어는 전혀 모르는 옥분 씨, 때로는 몸짓과 그림으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언니, 떡볶이 어떻게 말해요? 응우엔 씨가 물었습니다. 떡볶이, 이렇게 천천히 해봐. 옥분 씨가 입모양을 과장되게 하며 가르쳐줬습니다. 덩보기? 응우엔 씨의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아니야, 떡볶이. 혀를 이렇게 해봐.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 관계를 넘어서 진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응우엔 씨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옥분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언니, 가끔 너무 힘들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분 씨는 그런 응우엔 씨를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응우엔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시댁 생활 처음 할 때 정말 힘들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격려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날 위해서 그러신 거더라고. 옥분 씨의 위로는 응우엔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응우엔 씨의 자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응우엔 씨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긴 서로 도운 거지. 옥분 씨도 응우엔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트남 문화, 젊은 세대의 생각, 그리고 가르치는 보람. 6개월 후, 옥분 씨에게 새로운 학습자가 배정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였습니다. 30살의 그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응우엔 씨와는 또 다른 성격이었고 나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입니다. 잘 부탁해요. 자신 있게 인사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소통이 좀 더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응우엔 씨만큼 어려워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받침이 뭐예요? 마리아 씨가 물었습니다. 받침은 글자 아래에 오는 자음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노과 고의 받침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옥군 씨는 2명의 학습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각각 2시간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바쁘기는 했지만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들의 한국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옥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학습자들이 모두 옥분 씨를 좋아해요. 이수진 전문 강사가 칭찬해줬습니다. 도자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정태식 씨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컵, 접시, 화분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님,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김미영 강사가 평가해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정태식 씨는 그 말이 무척 기뻤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어요. 참여해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회요? 제가요? 정태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에 걸릴 만큼 좋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강사의 격려였습니다. 집에 와서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선생님이 전시회에 참여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와, 정말? 여보 작품이 전시회에 걸린다고? 당연히 해야지. 부인이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떤 작품을 출품해야 할지,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지 않을지,
뭔가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강사가 조언해줬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본인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을 골라보세요. 정태식 씨는 집에 있는 작품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 만든 삐뚤빼뚤한 컵, 두 번째로 만든 조금 나아진 밥 공기, 최근에 만든 화분, 그 중에서 6개월 전에 만든 찻잔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들 때의 즐거웠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해야겠어. 찻잔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정태식 씨는 작품을 더욱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다시 다듬고 유약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로비가 전시장으로 꾸며졌고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정태식 씨의 찻잔 세트도 한 코너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품 옆에는 정태식 조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봐. 우리 작품이야. 부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아빠가 만든 거 맞아요?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직접 만든 거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문화센터 수강생들, 지역 주민들, 가족들 모두 관심 있게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정태식 씨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찻잔 참 정감 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저기 만든 사람이 왔어요. 부인이 정태식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전문가이신가요?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1년 전에 시작한 초보예요. 정태식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만에 이런 작품을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태식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진심으로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1년 만에 전시회까지 하다니 나도 믿기지 않아.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정태식 씨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식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혜 씨의 텃밭도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모범 농장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보자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춘혜 언니, 저희 토마토가 자꾸 벌레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운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벌레는 이른 아침에 손으로 직접 잡는 게 가장 좋아요. 농약보다는 천연 방법을 쓰는 게 좋거든요. 춘희 씨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농장에서 선배, 농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지도사도 춘희 씨를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춘희 씨, 새로 오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춘희 씨만큼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사의 부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춘희 씨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발표대회요? 저를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춘희 씨처럼 성공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는 분이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설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우던 때부터 주말 농장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발표 당일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50여 명의 도시농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 순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무료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 씨앗을 심을 때의 설렘, 첫 수확의 기쁨, 실패했을 때의 좌절,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가장 큰 수확은 채소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게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발표회 후 많은 사람들이 순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순희 씨는 뜻하지 않게 도시농업 우수 사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소감을 말하며 울컥했습니다. 한편 김옥분 씨의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응우엔 씨와 마랴 씨를 가르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공주민센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옥분 씨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칭찬했습니다. 특히 응우엔 씨는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을 합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옥군 씨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옥군 씨,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요? 제가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경험도 풍부하시고 학습자들과의 관계도 좋으시니까요.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옥분 씨만의 노하우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태식 씨, 순희 씨, 김옥분 씨,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공허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생기와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태식 씨는 이제 도자기 중급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물레질 실력도 늘었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도자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요. 뭔가 배우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수업 후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는 두 번째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참여했고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개인전이에요. 언젠가는 제 작품만으로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어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부인 순희 씨도 남편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멜론에도 도전해 볼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넘칩니다. 도시농업 우수 사례 발표 이후로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꺼이 나서고 있어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옥분 씨는 이제 동주민센터의 대표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3명의 학습자를 가르치고 있고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옥분 씨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학습자였던 응우엔 씨가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저 한국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응우엔 씨의 고마운 인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저절로 용기가 생긴다고요. 정태식 씨의 말입니다. 순희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시작해보니 그런 걱정들이 다 부질없더라고요. 김옥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정태식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순희 씨의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동년배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세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시니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